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물질 대사와 질병,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물질 대사와 질병 요 부분까지 하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고 이제 아마 한 주 여러분들과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하면 어떤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공지를 또 드리겠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알다시피 고3은 쭉 지금 오프라인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나오고 있지만 1학년, 2학년은 격주로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발표도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한 수행평가가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프라인 상으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 출력해 와서 다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상으로는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발표 중심으로 해나갈 거고 필요한 부분만 살짝씩 설명을 해나가면서 수업을 해나갈 예정이고 이런 지금 기본 어떻게 보면 기본 수업 그래서 기본 수업에 대한 진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서 수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물질 대사와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함께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우리 다큐 영상에서 봤듯이 복부 비만, 이런 비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사에 대한 원리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우리 교과서 46쪽, 그리고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6쪽,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서 보면 오늘 공부할 부분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보다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배웠던 네 가지 기관계 같은 경우는 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또한 배설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와 다 관련이 있는 기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세포호흡과 관련이 있었는데 세포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죠? 배설물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포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은 ATP,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남는 영양분들은 이렇게 지방으로까지 쌓이게 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소비를 하죠. 근데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 두 번째는 활동대사량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네, 우리 종이 쳤네요. 네, 지금 3학년이 모의고사를 하고 있어서 갑자기 종이 쳤는데 잠깐만 우리 요거 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대사량은 무슨 개념이냐? 네,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장박동, 그 다음에 소화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반드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심장박동 같은, 그래서 뭐 호흡운동 같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고 이 기초대사량이
사람들마다 살짝씩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물만 먹고 난 살쪄요. 뭐 이런 사람들. 기초대사량이 좀 낮은 사람들도 있고, 기초대사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 안 찌는 체질, 이런 것들 다 기초대사량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대사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했을 때, 우리처럼 지금 막 운동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자의적인 뭔가 활동을 했을 때 들어가는 대사량, 이런 것들을 바로 활동대사량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활동에 의한 에너지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일일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루 동안 사용한 에너지량.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영양 부족 상태가 있고요. 영양 과다 상태가 있습니다. 둘 다 균형이 좋지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 이건 너무나 쉬우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 부족 상태는 어떤 상태냐? 결국은 무슨 양보다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상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량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상태죠. 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양분을 먹으면 간에서 탄수화물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간에서 저장된 탄수화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글리코젠. 그래서 요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젠. 네, 그래서 요런 글리코젠 형태로 어쨌든 뭐가 저장이 되는 거죠? 네, 포도당.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뭡니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이렇게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이 되지만 이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는 다 활용을 하겠죠. 근데 너무 많이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탄수화물이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이 되는 거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얘네들이 탄수화물이 됐다가 지방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영양 과다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어쨌든 탄수화물이 다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사용되겠어요? 여러 가지 지방. 그래서 지방이 분해가 다 된 후에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단백질.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를 이룹니까? 그죠? 잘 알죠? 얘는 근육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근육을 이루는 우리 몸을 이루는 이런 근육을 이루는 그래서 근손실 같은 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그 아프리카 아이들 같은 경우 정말 영양분이 부족한 아이들 배만 볼록하잖아요. 그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화기관은 가장 나중에 손실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영양분을 분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근육들이나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록하고 배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양 성장 장애, 그다음에 영양 실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양 과다입니다. 그래서 영양 과다는 이게 이제 현대인에게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 거죠. 그죠? 운동하는 것보다 먹는 양이 훨씬 더 많다. 얘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분의 탄수화물이 뭘로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복부지방으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복부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사이마다 이 지방이 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질병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사증후군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 다음에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대사성 질환입니다. 요새 이제 이 생명과학 원 부분들이 작년서부터 약간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조금 강조된 부분 하나가 바로 다양한 질병들을 많이 다루게 된다는 거. 질병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런 쪽과 연관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화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사성 질환,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뭐냐? 어쨌든 이런 물질 대사, 아까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영양 과다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위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복부 비만, 높은 혈압과 혈당, 그 다음에 혈액 내 중성 지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 증후군이 먼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바로 뭐가 되는 거? 질환이 된다라는 거. 질환이 되면 이제 드디어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고혈압은 약간 유전적인 면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정상혈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영역. 그래서 이 막 180, 뭐 높아지면 200, 이 정도의 혈압을 가해줘야지만 온몸에 순환이 되는. 보통은 한 높은 혈압 같은 경우가 120 정도가 돼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같은 경우는 알죠. 이거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혈중에 당의 농도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결국은 어디로도 방출이 되는 오줌으로까지 이 포도당 성분이, 저번에 제흡수에서 다 배웠지만 포도당은 원래 다 어떻게 돼야 돼? 제흡수가 분명히 다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는 현상들. 그래서 당뇨병도 뭐 굉장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좀 더 조사해서 나중에 발표해도 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지혈증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통점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살짝 나와 있지만 이 혈관벽을 이 뭔가 이렇게 지방 성분, 높은 콜레스테롤 성분, 이런 것들이 다 막기 시작하면서 막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에도 굉장히 이렇게 마비가 되고 무리가 되면서 나중에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동맥이 막히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와도 관련이 있냐면 고지혈증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고지혈증 어떻게 보면 또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실핏줄, 여러 가지 우리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또한 지방 성분이나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팡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뇌경색과 뇌출혈이, 이게 다 뭐의 종류입니까? 뇌졸중의 다 종류예요. 뇌졸중의 종류인데, 출혈성 뇌졸중은 그거를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터지는 거죠.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막히다 보니까 이게 팡 터지는 거고, 허혈성,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터지지는 않고 그냥 막혀 있는 거. 막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막 괴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막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비가 일어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둘 다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뇌혈관이 팡 터져가지고 이런 뇌출혈, 이거 거의 뭐 진짜 심각하죠. 이런 경우들 저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안타까운 질병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작은 다 고지혈증, 이런 어떻게 보면 혈관이 막히고, 그리고 고혈압,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어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고, 이건 다 뭐와 관련있다? 식습관과 운동,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는 질병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출석 질문을 뭘로 하려고 하냐면요. 물질 대사 이상과 관련된 질병 조사를 간단한 출석 질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4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물질 이상과 관련 질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 뭐 뇌졸중도 있을 수 있고, 뭐 고혈압도 있을 수 있고, 고지혈증, 동맥경화, 모든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병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출석 질문에 뭘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한 두세 줄로 그 한 가지 질병을 선택해서 걔네들의 특성을 그냥 두세 줄로 거기다가 적으시면 그것을 출석 질문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 주셔서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심화해서 발표도 해나가고 싶다, 이런 것들은 PPT로 준비를 해두시면 이제 오프라인 때 솔직히 중간고사 보기 전에 딱 한 주 보게 됩니다. 한 주 여러분들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총 3번 보게 되는 겁니다. 3번 다 수행평가 할 거예요. 하면서 발표하고 필요한 부분들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진도는 이걸로 다 온라인으로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도를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특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생기부에 다 기록이 되고 2학년이 정말 생기부를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학에서 요번 2학년들은 알아요. 다양한 활동을 못했던 시기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면 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볼까요? 그죠? 세특밖에 없어요, 결국. 세특 진짜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특 저도 최대한 잘 써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발표를 해나가시면 그걸 다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과서 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진도에 있어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불균형적인 식단과 잘못된 생활 습관. 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다시피 이런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불균형적인 식단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된다, 이 얘기를 결국 해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먹는 걸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은 굉장히 적게 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체내에 쌓이겠죠. 그래서 고혈압, 비만, 당뇨, 대사성 증후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섭식장애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먹는 습관들, 그래서 막 폭식증, 갑자기 막 마구 막 집어넣고, 그리고 이것을 또 살 빼려고 막 억지로 토하고, 막 이런 잘못된 이 생활 습관, 이 먹는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식증, 아예 또 안 먹어버리고, 아예 안 먹어버리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 어떻게 뭐 이거 뻔한 얘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근육이 발달해야지 그것에 대한, 근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유지하기 위한 기초대사량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적절한 잠자기, 그리고 골고루 균형적인 영양 섭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새 뭐 되게 다양한 뭐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참고하셔서 또 한번 조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여기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 문제도 하고 마무리 정리를 또 할 거지만
온라인으로. 그렇지만 여기까지 이제 다음 차시까지가 어쨌든 요번에 이제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딱 만나기 전까지 딱 그 부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만나서는 수행평가 직접 작성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도 준비해요. 여러분들 발표도 하고, 그리고 약간 부족한 내용들을 질문도 받고 한번 정리도 해나가고, 이런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장점이 진짜 이런 걸 이제 뭐 거꾸로 수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리 수업에 대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는 여러 가지 활동식 수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경을 쓰시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제 탐구 수행 과제입니다. 이번 주 탐구 수행 과제는 우리 교과서 4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요거에 대한 수행평가도 이제 직접 오프라인으로 해서 다시 나눠줘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결국 요거 이제 간단한 활동입니다. 뭐뭐를 하면 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물들, 에너지 양을 계산해 보는 건데, 여기 뭐 간단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면서 갈게요. 그래서 우리 남자 같은 경우, 뭐 여자는 가려져 있지만 어쨌든 15에서 18세 남자 같은 경우는 일일 에너지 섭취 기준이 한 270 정도를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런 자신이 오늘 하루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솔직히 여기서 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해도 되고요. 난 진짜 열성이 있어서 한번 진짜 직접 찾아보고 싶다. 그럼 찾아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략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것만 그냥 활용해서 그러니까 한번 대략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어쨌든 간식 뭐 이런 것들 합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루의 활동량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은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대충 필요수에 따라서 이 정도의 어, 사용되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을 해보셔서 하루에 어떤 활동에 대한 것이 있고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섭취가 많은지 아니면 나는 활동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는 거. 요거를 해보자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아침에 이렇게 먹었고, 점심에 이렇게 먹었고, 저녁에 간식도 이렇게 먹었고 해서 2,800 정도의 섭취를 했대요. 그래서 섭취 기준이 어떻게 보면 2,700인데 2,800이면 약간 높지만 뭐 그렇게 높지도 않네요. 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리고 얘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대사량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식의 활동을 해서 한 2,800을 또 소비했대요. 굉장히 균형 잡혔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또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접근을 하셔서 요것을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직접 이제 만날 텐데 참 많은 시간이 벌써 걸렸고 이제 한번 만나면 또 중간고사 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고민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그래서 최대한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 좀 많은 자료도 찾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면 잘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잘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고 공부는 어쨌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하시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나시고 우리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성들을 잘
제가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생기부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표도 너무 길지 않게 네,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한 주간 힘내시고 다음 주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